심홍근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8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혼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명칭부여 경주가 아니라 그야말로 특별 경주입니다. 1등 상금이 8천만원이고 그러니까는 5등급, 4등급, 3등급 거의 군별로 최강의 마필들이 나온 경주가 무려 6개의 경주가 됩니다. 총 12개 11개 경주 중에 저로서는 오늘 같은 경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비능력마 간의 접전 경주에 전개 이점 있는 마필을 찾고 그 마필의 가능성을 보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역시 기본적인 능력에 따른 비중을 높게 두면서 접근할 수 있는 경주가 훨씬 더 힘을 실어둘 수가 있고요. 적중량률도 훨씬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1호 경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한번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준비된 승부 경주입니다. 오늘 승부 경주는 4경주, 6경주가 전반부의 메인입니다. 이거 고배당 승부처고요. 4경주, 6경주, 여기에 7경주, 9경주, 11경주인데 후반의 메인은 9경주입니다. 4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 자, 오늘 6경주와 9경주를 여러분께 강력하게 A급 승부로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루키 원경주가 되고요. 앞말간의 경쟁입니다. 일단은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도 있고요. 또는 데뷔전에 임하는 시니어 마필도 있는데 가장 주목할 마필은 있습니다. 축이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바로 이 외곽에 있는 마에스트라는 마필. 자, 이런 마필들은 여지없이 그냥 꽂힙니다. 이런 마필들. 직전에 이 마필이 그야말로 뭐 최악의 전개였죠. 거리 부담이 상당히 컸던 외곽에 무리했던 전개였고, 이 마에스트라는 마필이 상당히 센 마필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에 올라옵니다. 문세영 기수 아쉽게 준우승은 놓치긴 했습니다만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다 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너무 외곽 전개였고요. 너무 큰가요? 당시의 게이트는 12번 게이트였고요. 초반에 이 마필이 느린 마필이 아니죠. 데뷔전 때도 선행력으로 이 마필이 3등을 했기 때문에 출발이 느린 마필이 아닌데 워낙 내측에 좀 빠른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는 자리를 못 잡았던 모습이었고요. 무리하게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죠. 1000m 거리의 특성상 거의 뭐 3선, 4선, 5선을 돌았습니다. 상대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는 거리 손실이 상당히 컸던 전개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차이로 이 마필이 졌는데 이렇게 해서 뒷심에서 밀리는 마필이 아닌데 워낙 외곽을 타다 보니까는 내측에 곱게 따라왔던 2번 TJ인디 이 마필한테 조금 차이로 졌습니다. 고무적인 점은 뭐냐면 마에스트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는 선행 전개로 종반의 뒷심을 약간 아쉽게도 버티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그랬던 마필이 직전에 그렇게 외곽을 두르고도 나름대로 이 정도의 탄력감을 보였다는 점과 이번 경주는 출발 연습에 상당히 또 한번 공을 들였고요. 게다가 거리가 1200m 레이스입니다. 편성이 약하고요. 미더 심지 않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그냥 뭐 여지없이 꽂힙니다. 마에스트라 8주 만에 나오긴 하는데 교돌상에 따른 질병이기 때문에 크게 경주력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9번 마에스트라는 마필은 일단은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9번 마필 9번 마필과 맞설 수 있는 마필이 이제 상대 마필 중에 능력 마필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또는 전개이점이 있는 마필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터치참이라는 마필 터치참이 비록 직전에 3위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직전에 계속 외곽 전개를 펼쳤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3위권에 그쳤지만 종반의 탄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정하는 마필 중에 이번에 소위 출전하는 12뒤의 마필 중에 가장 잠재력이 있는 마필을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단언컨대 1번 터치참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상당한 잠재력과 능력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이번 스마트 글로리라는 마필은 직전에 입상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올라오는 마필 그러니까는 앞선에 버티는 그림이라면은 좀 쉽지는 않고요. 터치참은 여러분들 이 마필이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주임사 때 모습을 놓고 본다면 선행용 마필로서의 기대치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1번 마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겠고, 반면에 2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1200m 레이스라고 해도 이게 올라오기가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는 일단은 뒤로 돌리고 들어가고요. 찬란한 붓꽃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 마필이 뒷심이 나쁘진 않았는데 역시 올라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많지는 않다. 그러면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외곽에 있는 11번 나홀행복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 같은 경우 역시 선행력이 장점이 있고요. 직전에 포화주르기는 했습니다만 뒷심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이제 앞선 공략에만 나서 준다라면 충분히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역시 출발 연습에 공을 들였죠. 따라서 11번 마필도 관심 마필입니다. 자, 1경주는 간명합니다. 9번 마에스트라, 9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터치참, 저는 이 한 방을 강하게 인정합니다. 9번 축 1번, 여기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은 11번, 2번, 5번 정도가 되겠죠. 9번 축에 1번, 11번, 2번, 5번인데 글쎄요, 크게 변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9번, 1번 조합에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 1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6등급 그다지 강한 편성이 아닙니다. 특히 선행력 마필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주요 인기 마필들이 올라오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4번 투에이스가 그렇고요. 3번 최강미래라든가 이런 마필이 많기 때문에 선행력 마필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5번 천존챗 빠릅니다. 상당히 좀 빠르고요. 여기 이제 9번 마필 골드카이저, 8번 미라클K, 특히 8번과 5번이 상당히 좀 빠른데 이 마필들을 놓고 가기에는 1200거리가 상당히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1200m 레이스에서 이 마필들이 검증된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놓고 가기 어렵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주력으로는 노림수를 가져가야 됩니다. 주력으로서는 그만큼 약편성의 선행전개는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자, 제가 노리는 마필은 말이 4번 투에 있습니다. 와, 정말 이 마필은 최근에 운이 좀 안 좋았던 게 정말 뒷심은 계속 좋습니다. 이때는 입상에 성공했던 모습이었고요. 직전 경제도 누추입이었죠. 게다가 계속 외곽 전개.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일단은 감량을 받았습니다. 이 마필이 11월 6일 같은 경우에도 입상을 했을 때 그때 14번이었죠. 14점 만에 첫 번째 입상이었습니다. 그때 기수가 이상규 기수였고요. 이상규 기수를 제가 저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신인 기수 중에서도 그래도 성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오수철 기수가 성적이 상당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상규 기수가 계승을 해서 준우승을 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투에이스라는 마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부담중에 좀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인 바 있었고요. 이 편성이 약편성에 그동안의 투에이스가 보여줬던 뒷심의 그런 퍼포먼스라면 오수철 기수의 3kg의 감량 이점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메리트가 있고요. 저는 노림수에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발이 4번 투에 있습니다. 4번 마필을 일단은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고요. 역시 아무래도 이제 2위권에서는 3번 최강미래가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 천존챗, 외곽의 8번 미라클K. 천존챗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거리 적응은 맞췄죠. 편한 선행이면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 최근 대비해서 가장 편한 전개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5번 마필은 일단 인정합니다. 게다가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29조 마방 또는 조금제 마주가 1번 마필, 그러니까 2번 마필이죠. 동반 추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선행 전개는 필연이고 강공은 필연이다. 그러면은 버틸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는 없겠다 라고 판단이 들고요. 8번 미라클K. 미라클K도 직전에 아쉽게 4위에 그쳤는데 최근 대비 가장 끈끈했던 뒷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도 훈련강도 좋고요. 지병 내역 없습니다. 병력 이슈 없겠고 충분히 선두권에 붙는다라면은 버틸 가능성이 있는 마필. 그러니까는 이번 주 2경주는 좀 단조롭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서 4번 투에이스라는 마필을 믿고 갈 수 있겠고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5번 마필 또는 8번 마필이 버티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안고 한다면 이제 바로 9번 골드카이저라는 마필인데 골드카이저가 최근의 경주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 마필도 올라와야 되는 마필이죠. 올라와야 되는 마필. 그리고 이제 내측의 발이 3번 최강미라는 마필. 이 마필도 이제 서서히 힘이 차고 있는 과정이고 역시 뭐 마찬가지로 직전에 골드카이저라는 마필가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딱 이런 전개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선이 무너지면 직전에도 4번 라운드 퀄리티 원더풀 TG 원평버드가 버텼던 걸음이었기 때문에 앞선에서 그대로 버텼죠. 그래서 이 마필들이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딱 이번 경주도 그런 전개가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을 때는 4번 일단 믿습니다. 이 마필은 올라오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감량의 이점까지 고려해봤을 때 믿고 갈 여지는 충분합니다. 4번을 축을 해서 5번, 8번, 대학 마필은 3번과 9번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이경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번 투에이스는 조례 찬스가 됐고요. 4번 마필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5번, 8번 노림수입니다. 선행 나설 수 있는 2뒤의 마필. 여기에 3번과 9번은 차선책으로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력들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3경주까지는 일단은 가볍게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적중을 하고 4경주 한번 승부를 봅니다. 여러분들 4경주에 자 3경주는 5등급의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능력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급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전력들이 되고요. 먼저 주목할 마필은 2뒤의 마필입니다. 바로 11번 퍼지데이라는 마필, 10번 토스카이 2뒤의 마필입니다. 퍼지데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달에 6등급에서 준우승을 했고요. 이미 앞선에 지난해 11월 달이었죠. 공백 이전에 이때 준우승의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준우승을 하면서 승급을 했고요. 빠르게 정력을 보였죠. 공백기가 무색할 정도의 걸음이었고 직전 경주는 12번 게이트에서 이 마필이 올라옵니다. 한번 볼까요? 직전에 이게 내용이 정말 좋았던 게 당시의 주로가 젖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1200m 레이스 건조한 줄에서 1분 13초대였다. 이 기록은 어마무시하게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전력이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퍼지데이 같은 경우에는 선행 일변도 또는 선입 일변도였죠. 그러니까는 앞선에 붙어주면서 버티는 그 정도의 걸음이었는데 보실까요? 12번 게이트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12번 마필입니다. 출발이 약간 좀 늦었죠? 이때 당시에 출발이 약간 좀 늦었고요. 이거를 극복을 합니다. 1200m 레이스 스킵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동화 기수는 어떤 마필을 타던 간에 초반에 어떤 전개가 되는 간에 정말 끝까지 열심히 탑니다. 저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모든 마필을 열심히 타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성과가 나오는 게 경마가 되겠죠. 또 그렇게 타줘야 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승부가 좀 쉽진 않았죠. 뭐 진로 확보도 쉽진 않았었고 정말 자리도 잘 찾아가면서 끝까지 정말 끝까지 열심히 탑니다. 끝까지. 이 부분에서 주목할 부분이 출발이 느렸다. 초반에 거리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피드 바리에서는 초반에 힘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종반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걸음 자체 상당히 매력이 있죠. 이 삼세 마필 치고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걸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 마필의 직전에 건조한 주로에서 지원 F타임이 12초 6이었고요. 사망 타임이 36초대. 게다가 편성은 강편성 추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뭐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없죠. 사이즈가 윗사이즈의 마필입니다. 따라서 11번 퍼지데이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10번 토스카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마필도 지난 10월 달에 6등급에서 호기록으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당차게 야심차게 농협 중화회장배 대상경주 출연했는데 이때는 공교롭게도 이 마필이 느린 마필이 아닌데 약간의 늦발김이었습니다. 10번 게이트에서 상대는 국산 2세 마필 빠르고 강한 최강의 마필들이었고요. 그래서 종반의 승부는 어려웠지만 저는 이 정도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종반의 지원 F타임이 12초였죠. 역시 37초 2 사망 타임. 주로는 건조한 주로 호기록이죠.
호기록입니다. 초반에 늑발을 했고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환 기수가 내측을 자리를 파면서 곱게 따라오면서 종말에 한 발을 썼던, 그러나 그 탄력 자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마필들의 레벨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경주가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인데 공통점은 이뒤의 마필이 초반에 느리지가 않다. 그렇게 느리지가 않은 마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걸음 자체는 상당히 돋보였다. 1300m 레이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마필 11번과 10번 마필을 강력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고요. 이뒤의 마필 한 방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학 마필을 꼽아 드린다라면은 7번 매니 에이스. 매니 에이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성장세가 돋보이는 게 이 마필은 기존에 초반에 좀 약점이 있었던 마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출발이 빠른 마필이 아니었는데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이 선행 전개를 펼치면서 우승을 했죠.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이 변화를 여러분들 꼭 살펴볼 부분이 제가 이 경주를 금요경마였습니다. 금요경마 이 오케이스타라는 마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었고요. 또한 게시판에서도 이 마필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린 바 있습니다. 오케이스타 아이고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오케이스타는 주행사 때 기록도 별로, 걸음의 위력도 그다지, 10월 28일 데뷔전에서 12두 중 11위, 직전 경주에서는 선행 경기의 뒷심 부족. 단 제가 이마필 언급을 드렸던 거는 이전에는 이마필이 앞선에 붙지를 못했는데 직전 경주는 느닷없이 선행 경기를 펼쳤다. 그래서 이마필의 변화를 주목해야 된다. 주행사 때 걸음도 상당히 저로서는 인상 깊게 봤었고요. 그런 변화를 보였던 마필인데 매니에스가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초반에 붙지를 못했던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에 선행 전개를 펼치면서 그대로 종반까지 버티는 상당히 좋은 걸음을 발휘했던 마필이 매니에이스입니다. 단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마필이 직전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파인기의 병력 이슈가 있습니다. 파인기. 그리고 중요한 거는 11번 퍼지데이라든가 10번 토스카이라든가 이 뒤의 마필의 잠재력이 워낙 뛰어나고요. 만약에 매니스라는 마필이 병력 이슈가 없고 정말 건강한 상태라면 이거는 승부가 됩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을 방어로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9번 원더풀 인디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좀 강편성이었죠. 5등급의 강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능력 발휘가 어려웠는데 자, 이 마필도 기본적인 선임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스피드라든가 종반의 뒷심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10월 16일이었죠. 6등급 치고는 강편성이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은 역시 10번과 11번이 상당히 강하다. 그나마 3위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경주까지는 가볍게 임한다는 게 크게 변수가 없어 보이고요. 이번 주 3경주도 한번 정리해 본다면 11번 퍼지데이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0번 토스카이 가장 유력합니다. 1순위 마필. 그리고 7번 매니에이스, 9번 원더풀 인디, 2뒤의 마필이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력들입니다. 11번 축에 10번, 7번, 9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1600m 레이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4, 5, 6, 7, 8, 9경주까지 다 특별경주입니다. 특별경주. 그러니까는 이번에 4경주가 레이팅 35점 이하. 그러니까는 35점 이하의 마필들 중에 모든 마필이 출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픈 레이스가 되고요. 다만 이제 별정 비용 방식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의 갭 차이는 좀 있게 전반적으로 부담 중량은 좀 상향 조정이 됐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승 상금이 8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뭐 기를 쓰고 우승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현재 35점 이하라면 이제 5등급 마필들인데 5등급 마필이 8천만 원짜리 경주에 나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죠. 그러면 이번 경주는 지금부터는 진검승부가 예상이 된다. 능력 평가가 정말 중요하고요.
자, 이번 4경주에 변수가 있다면 이제 1600m 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는 5등급 마필 치고는 1600m 레이스가 좀 생소한 거리고, 그러면 과연 해당 마필 중에 능력도 있고 1600m 레이스에 가장 적합한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마필들. 현재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은 1번 너트플레이, 4번 화랑투데이, 6번 큐피드 코리아, 여기에 8번 마필 럭키파워, 9번 마스터. 뭐 대략적으로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겠네요. 5등의 마필.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인데 강력하게 누려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 너트플레이입니다. 너트플레이. 정말 이 너트플레이라는 마필은 제가 데뷔할 때도 지켜봤지만 거리만 주어지면 소위 말해서 정말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마필이 이 마필입니다. 너트플레이. 그만큼 최근에도 DC 매력 자체가 상당히 돋보였고요. 그런데 이게 거리가 좀 짧다 보니까는 또는 전개가 꼬이다 보니까 12번 게이트께서 외곽 들었고 직전에 또 대상 경주였죠. 내치로 쪽 갇히면서 좀 아쉬운 게 또 모습.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종반의 걸음은 다 좋았습니다. 다. 그러면 이번 경주 거리가 1600m 레이스인데 일단은 거리는 좋습니다. 물론 이제 추임마라고 해서 거리가 무조건 늘어난 게 유리하진 않지만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덩치형 마필입니다. 거의 500kg에 근접하는 그런 체형이기 때문에 자, 이 체형이라면 1번 너트플레이로서는 무조건 승부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적의 여건이고, 저는 이 훈련 강도라든가 병력 내용 없고요. 3조 마방의 안토니오기 기술이라면 100% 승부입니다. 뭐 소위 말해서 제가 인정하는 5등급의 강자급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굿니스라는 마필을 말씀드렸죠. 굿니스. 그 마필이 5등급에서는 원탑이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굿니스는 승급을 했고요. 투탑은 어떤 마필이냐? 너트플레이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특별 경쟁에서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능력 평가가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체형이 좋고 추입형 마필, 마반에서도 의지를 아끼는 전혀 없고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의지를 아낄 마필은 없습니다. 특별 경주입니다. 훈련 강도 좋고요. 그래서 1번 너트플레이라는 마필을 저는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1번 마필. 여기서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9번 마스터, 8번 럭키파라는 마필인데 마스터도 만만치 않죠. 이 마필도 종말의 추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너트플레이 못지않게 좋지만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 마필은 마체가 좀 왜소합니다. 그리고 직전 대비 3kg 부담 중량. 이 여건을 놓고 봤을 때 마스터가 충마로서의 메리트는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또한 앞말에 또 핸디캡도 약간이 좀 있고요. 걸음발만 보면 너트플레이를 넘어서는 마필입니다. 기록만 놓고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앞말에 1600m 레이스에 마체가 좀 왜소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충마로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 주력마크로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마필이 바로 9번 마스터입니다. 현장에서 이 마필이 인기순위 1위입니다. 9번 마필 저는 일단 인정을 합니다. 자, 8번 럭키파워도 과정이 상당히 좋죠. 6등급에서 준우승, 3등 준우승 우승을 한 다음에 바로 대상경주 출전. 역시 상대 마필이 좀 만만치 않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마필이 승부를 해줬습니다. 5등급 강편성에서 1300을 나름대로는 끈끈하게 버티는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 럭키파워였었고요. 마스터라든가 이런 마필, 특히 마스터는 1200m까지밖에 안 뛰어봤는데 럭키파워는 1300을 뛰어봤고 기본적인 체형이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 마필의 선임력과 뒷심을 고려해봤을 때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6주 만에 출전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게 질병 내역이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질병은 아닙니다. 교돌상이고요. 훈련 강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8번, 9번 마필을 저로서는 인정합니다. 2뒤의 마필. 여기 이제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 4번 마필이 또 인기를 모으는데 고민이 좀 필요하죠. 왜냐면 4번 화랑투대라는 마필은 직전에 그러니까 5등급 강편성에서 인기를 모으는 과정 속에 57을 짊어지고 졌습니다. 특히 그때 기수가 문세영 기수였죠. 5번 마필 직전에 입상을 성공했던 기수가 문세영 기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4번 화랑투대라든가 25조 마방, 그리고 5번 고만하루 7조 마방, 문세영 기수를 기승을 시키고 싶었겠죠. 특별 경주에. 그런데 정작 이번 경주에 문세영 기수의 선택은 뭐냐면
마스터였습니다. 항상 뭐 마주라든가 조교사의 의견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수의 선택입니다. 기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쪽에 좀 더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4번 마필 인기를 모으지만은 57의 부담 중량에 이 마필의 사이즈는 분명히 좀 밀린다 라는 판단이 들고, 오히려 보병 마필은 말이 큐피드 코리아입니다. 이 마필은 우리 이제 상대 마필들은 2세, 3세의 마필, 성장세의 마필인데 20번을 뛴 마필이 현 시점에서 5등급에 남아있다? 절대 능력 마필 아니죠. 아닌데 이 마필이 변화가 분명히 왔습니다. 지난 7월달 여름을 기점으로 일단은 변화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승급전에 부진했다가 9월 25일 인기순위 꼴찌였는데 종말에 올라옵니다. 이때 약간의 늦바뀜이도 있었고 최적 아니었습니다. 최선 아니었고요. 그리고 직전에도 또 한 번 이 마필이 올라오는 탄력감이었습니다. 저는 이 걸음만 지켜보면 큐피드 코리아의 그런 체형이라든가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이 마필도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유리하겠고, 그래서 1600m 레이스라면은 오히려 인기를 모으고 있는 4번 화랑투디라든가 뭐 6번 마필, 큐피드, 이런 마필들, 4번 마필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보다는 유력한 대학 마필은 바로 6번입니다. 큐피드 코리아. 자, 그래서 이제 4경주를 한번 정리해 봤을 때, 저는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기 순위는 9번 마필이 분명히 인기를 주도를 합니다. 4번 마필 많은 인기를 모으고요. 단, 제가 노리는 마필, 여러분들이 필히 주목해 볼 마필은 1번 너트 플레이입니다. 1번 너트 플레이를 강력한 축으로 해서 9번 마스터, 8번 럭키 파워가 저에 따른 승부처의 노림수의 마필입니다. 1번 축에 9번, 8번이고 유력한 대학 마필은 저는 6번 마필을 꼽습니다. 큐피드 코리아. 자, 이거는 첫 승부이기 때문에 적중을 하고 들어가 줘야 됩니다. 적중을. 제가 금요경마에서도 정말 마본도 잘 잡아놨고 여러분들께 다 오픈을 했습니다. 아마도 현장 예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틀렸습니다. 제가 1번 두숭상 캠프라는 마필을 놓고 때렸기 때문에 틀렸는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아서킹이즈라든가 쿠케난이라든가 이 마필들을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시청하셨다면 적중했죠. 적중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금요경마에서 제가 3경주를 승부로 예고를 드렸던 이유가 적중을 하고 가자, 소위 말해서 이제 맞추고 시작을 하자 라는 취지였는데, 현장에서 이제 1번 두수상 캠프의 김혜성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때리면서 아쉬움을 안긴 했습니다만, 이번 이제 4경주 역시 저는 적중을 하고 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 경주. 또한 이제 1번 마필이 능력 대비 좀 인기 순위에서 밀려있다는 점도 메리트는 충분해 보이고요. 그래서 1번 축에 9번, 8번, 6번 이렇게 3대의 마필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 노림새 마필 바로 1번 너트 플레이입니다. 5경주입니다. 1700m 레이스. 역시 이번 경주는 레이팅 35 이하, 소위 5등급 마필 간의 특별 경주. 상금 역시 8,250만원. 자, 1호 경마에 시행되는 특별 경주는 다 우승 상금이 8천만원짜리입니다. 8,250 정확하게. 자, 특히 이제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5등급 레이스인데 1,700이라는 거리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5등급 경주에서는 기존에 뛰었던 4세, 5세 마필보다는 2세, 3세 마필을 무조건 세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고요. 정석인데 중요한 거는 과연 2, 3, 3세 마필들이 1700을 극복을 할 수 있겠느냐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4세, 5세 마필들은 1700을 뛰어넘은 마필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적응력에서는 높게 점수를 줄 수 있고요. 이게 고민스럽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보시면 1번 걸작성과 2번 슈퍼블레이드, 제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기대주들이고 능력 있는 마필인데 2세 마필 1700을 안 뛰어봤죠. 1300까지밖에 안 뛰어봤고 걸작선은 1300의 경주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존마로 지목이 될 수 있는 마필들이 이제 5번 페더럴킹 5세 마필인데 1700을 꾸준하게 뛰었던 적정거리의 마필 5번 마필. 7번 KNT 조원 마찬가지로 1700을 최근에 뛰면서 적응력을 쌓았던 마필. 외곽에 있는
12번 원더풀 조이 1700을 띄웠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경주는 1번 걸작선이라든가 2번 스포블레이드의 2세 마필의 잠재력이냐, 아니면은 기존의 5등급에서 1700을 띄워봤던 페더럴킹, KNT 조원, 원더풀 조이 이 3대 마필의 능력이냐, 적응력이냐, 이 부분에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뭐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5등급에서 강자로 분류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 원더풀 조이입니다. 원더풀 조이. 이 마필은 좀 진즉에 승급을 했어야 되는 마필인데 뭐 그동안에 공백기도 좀 있었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공백기 후에 빠르게 적응 중에 있고 그에 따른 성장세가 최근에 돋보이는 마필입니다. 마필이 이제 2세, 3세 때 성장을 하긴 합니다만 4세, 5세 때 성장하는 만숙형의 마필도 있습니다. 모든 마필이 조기 완성형은 아니고요. 최근에 원더풀 조이를 놓고 봤을 때 데뷔할 당시의 그런 기대치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발현이 되고 있고요. 완벽하게 마필이 성장을 했고 56의 부담 중량의 편성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내용이 너무 좋았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4세, 5세 마필들 중에 3세 마필 포함해서 가장 센 마필은 바로 이 원더풀 조이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12번 마필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또한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아니라 선임 마필이죠. 초반에 앞선에 붙어줄 수 있는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고 그에 따른 뚝심까지 견벽 있는 마필입니다. 전개점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이 마필을 제가 노리는 거고, 반면에 7번 KNT 조원 같은 경우는 문세영 기수의 기승인데 거의 바닥 추이마입니다. 초반에 이 마필은 너무 약점이 크네요. SNF 타임이 15초 9입니다. 종말에 걸으면 정말 좋지만 과연 이제 초반에 거리차를 얼마나 좁히느냐. 최근에 KNT1이라는 마필이 걸음이 나빠서 또는 문성혁 기수가 못타서가 아니라 초반에 느리기 때문에 페더럴킹, 이번에 5번 마필이죠. 원더풀 조이, 페더럴킹, 12번 5번 마필, 이 마필한테 졌던 이유가 다 초반의 약점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 역시 천하의 문세영 기수에 계속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마필의 스타트를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이 마필 스타트가 좋아질 수는 없고요. 그러나 추임력은 좋다 라는 점. 페더럴킹 같은 경우는 직전에 원더풀 조이한테 졌죠. 능력상 안 되는 마필입니다. 원더풀 조이한테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능력 차이, 갭 차이는 없고요. 다만 이 마필도 KNT 조라는 마필한테는 두 번 다 이겼다. 이 부분을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12번을 제가 축으로 인정했을 때 주력 막건인데 과연 이제 5번과 7번을 믿겠느냐? 아닙니다. 왜? 걸작선과 스포블레드라는 마필이 나름대로 거리 경험은 없지만 이 마필들의 잠재력도 상당히 좀 뛰어납니다. 선행 일변도의 마필은 아니고요. 동등하게 이 마필들이 지난 10월 23일, 10월 20일 같은 주였죠. 선행으로 이 마필은 8마실을 이겼고 이 마필도 선행력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난 듯이 직전에 과천시장배 대상경주 이 마필의 승급전에 선행이 아니라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관음이 좋았습니다. 이 뒤의 마필. 저는 이번 경주 제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1번, 2번이 일단 앞장을 깝니다. 선행을 받습니다. 선입 전개를 펼치고요. 이 마필들이 버티면 12번 마필과 파트너가 됩니다. 만약에 1번, 2번이 거리 부담 때문에 못 버틴다. 그러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5번 페더럴킹, 7번 KNT 조원, 이 뒤의 마필이 종말에 올라오는 이런 전개가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경주. 일단은 1번과 2번이 1700이죠. 1번과 2번이 댕을 받고 갑니다. 바로 뒤에 12번 마필 붙습니다. 그리고 최꼴찌의 KNT 조원, 그 바로 앞에 페더럴킹, 같이 거의 꼴찌입니다. 그리고 종반에 따라오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1번, 2번이 선행을 받고 여기까지 돌다가 종반에 버티면은 저는 선위권에 붙을 수 있는 12번 마필이 뒷심과 경험과 거리 경쟁력 놓고 봤을 때 무조건 딴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12축에 1번, 2번이 버티면 그냥 꽂힙니다. 1번, 2번이 못 버틴다. 그러면은 5번과 7번이 뒤에서 날라들어오는 이런 전개가 그려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기존마와 신예 마필의 능력평가 또는 전개 예측 상당히 중요하고요. 능력과 전개가 가장 좋은 마필이 12번이죠. 그리고 1번, 2번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페더럴킹, KNT 조원, 이 뒤의 마필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18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레이팅 50점 이하. 그러니까는 4등급이죠. 4등급 마피 간의 특별 경주. 제가 오늘 1호 경마 준비된 서울 경마의 전반부의 A급 메인입니다. 배당 상당히 좋고요. 현재 뭐 예측건데, 그러니까 제가 배당을 예측하면서는 인기순을 봅니다. 인기순위. 뭐 이번 경주는 인기순위를 놓고 보더라도 정말 각양각색의 예상지 전문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거의 다 그렇고요. 특별 경주. 그만큼 혼돈도 높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노리는 마필의 배당을 예측해 봤을 때 최소한 복승시 기준 30배 이상 무조건 넘어갑니다. 적중을 했을 때. 그만큼 적중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오전장에 전반부에 A급 메인으로 6경주를 여러분께 강력하게 제가 오픈을 합니다. 6경주. 먼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쟁쟁합니다. 뭐 다 하나같이 다 센 마필들이에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은 이거는 뭐 그냥 센 게 아니라 서울에서 뛰고 있는 4등급의 마필 중에 넘버1입니다. 그 마필이 바로 11번 월드레이서라는 마필입니다. 월드레이서. 이 마필이 현재 4등급에서는 월등한 기량으로 우승을 했던 검증된 전력이고요. 다만 이제 26주 만에 나오는 그런 모습, 공백기가 좀 있겠고, 그리고 첫 출전입니다. 근데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GMC 대그럼 자체가 상당히 좋았었고요.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뒷심이 나와주는 그런 탄력감이었습니다. 부담 중량은 크게 중요치가 않은 게 어차피 레이팅 구간별로 정해지는 별정 비형 방식이기 때문에 웬만큼 레이팅이 있는 마필들은 거의 57 아니면 58 또는 56입니다. 그러니까는 크게 부담량으로서는 편차가 없다. 그래서 이 마필이 단순하게 공백기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 뿐이지 마필의 능력과 부담 중량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11번 마필도 능력 대비 고배당 마필, 공백기 때문에 고배당 마필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고요. 11번 마필 오픈하겠습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 바로 이 티즈 바로우즈라는 마필입니다. 티즈 바로우즈. 이 마필은 최근 이 과정 자체가 정말 좋은 게 2022년도 최고의 국산 3세 마필을 선정하는 3간대회에 이 마필은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3간대회. 5월달에 코리안 더비에서 4등을 했고요. 6월달에 농림축산식품 장관배 대상경주 마필이 6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 검증된 마필이고, 이때 뛰었던 마필 위너스타 이미 상위 등급에 갔죠. 승부사 1등급 마필입니다. 캡틴 양키 역시 2등급 마필. 캡틴 양키, 플라이던 챔프, 컴플리트 밸류 이런 마필들이 현재 하나같이 1, 2등급에 다 가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티주바로우즈 같은 경우에는 공백기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게 4등급의 마필. 이미 1, 2등급 또는 3등급 강자와 대결을 펼치면서도 이 마필은 가능성을 보였던 전력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이즈는 분명히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이 부분을 먼저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사이즈. 그러면 이제 제가 과정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3세 마필이 이렇게 한 달 주기로 중장거리 대상 경주를 치르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에 따른 피로감은 만만치는 않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제가 빼드리죠. 2번 연속 대상 경주 출전에 바로 다음에 일반 경주, 그것도 2개월 넘는 공백기 이후에 58의 부담 중량, 인기순위 1위, 저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한 템포 쉬어가는 타이밍이었고, 또한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마필이 파인기 질병이 약간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10월 23일에 이 마필이 출전하려고 했다가 그때 당시 앞다리 저름으로 이 마필이 경주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놓고 보니까는 파인기가 좀 있었죠. 단 10월 27일 이후에 이 마필은 질병 내역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병력 이슈가 없고요. 충분하게 휴식을 취했고,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면 대상 경주 치를 때는 훈련 강도 나름대로 셌는데 이때는 습보가 전혀 없죠. 여러모로 이때는 안 되는 레이스였습니다. 마필을 무리시킬 필요는 없었고요. 이번 경주 이 마필의 훈련 강도 또는 최근에 병력 이슈가 없다. 이 마필의 잠재력, 능력 모든 거를 고려해봤을 때 이미 이 마필과 경쟁을 펼쳤던 마필들은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 뛰고 있는 최강의 기대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근데 티즈바로우즈는 공백기 때문에 현재 4등급에 남아있는 마필.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강도 높게 훈련을 시겠다면 이 티즈바로우즈라는 마필이 4등급에서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근데 현재 보니까 4등급 경주인데 이 마필이 인기순위 5위에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땡큐로 보여지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자신있게 복승식 기준 30배 이상이라는 게 충분히 보장이 됩니다. 티즈바로우즈 강력하게 노립니다. 강력하게. 아마도 제가 이 주력마권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역시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월드레이서라는 마필을 주문하는데, 이거 정말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8번, 11번이 꽂히면 거의 뭐 한 60배, 70배는 그냥 기본으로 넘어섭니다. 배당의 메리트, 복승식 기준. 그래서 8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11번은 능력이 좋기 때문에 필히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외 마필 중에서는 이제 내측에는 3번 마필 바이킹 하트가 최근에 꾸준한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4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입상한 경우는 없는데, 그래도 이 마필은 질병력이 없고 꾸준하게 정상적인 주기에 맞춰서 최근에 본연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편성에서 이 마필은 잘 띄워줬고요. 그래서 바이킹 하트도 주목할 마필이고, 외곽에는 10번 마필 머리가락이 이 마필도 최근에 완벽하게 조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 머리가락 같은 경우가 백광의 자마인데 좀 뭐랄까 좀 만숙형의 마필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장거리에서 특히나 강점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머리가락입니다. 현재 뭐 이번 경주에 인기를 모으고 있는 문세영 기수의 K프렌즈, 이 마필과의 경기에서 이미 직전에 이긴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10번 머리가락에 따른 능력 발휘를 역시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레이서가 됐고요. 이외의 마필은 뭐 12번 K프렌즈라든가 여기에 7번 원퍼트 정도가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경주는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하다. 충마 선정. 제가 강력하게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8번 티즈바로우즈라는 마필입니다. 8번 마필을 자신있게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마음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네요. 정리된 게 없는데 한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은 기본적인 추구를 해서 저는 11번 월드레이서, 3번 바이킹 하트, 10번 머니가락, 12번 K프렌즈, 7번 원퍼트까지 이렇게 가능권해 줄 수 있는 마필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6경주의 포인트 키를 주고 있는 마필, 이 마필만 기억하시면 웬만해서는 적중이 나와줄 수 있는 이 마필을 믿고 가신다면 제가 현재 언급드렸던 11번, 3번, 10번, 12번, 7번을 주목을 하신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전반부 A급 메인 승부 경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꼭 여러분들 8번 마필을 체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1700m 레이스, 역시 오픈 레이서 되었고요. 이번 경주 역시 레이팅 50점, 4등급 마필 간의 경쟁입니다. 이번에 7경주 여러분들, 자, 이거는 전개 예측이 정말 중요하고요. 전개 예측에 따라서 마방에 따른 승부지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그런 부분에 일단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먼저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 바로 1번 킹스아이, 여기에 외곽에 있는 7번 포에버 칸, 물론 이제 스페스토도 빠르긴 한데 그나마 경쟁이 있는 마필들, 특히 주목할 마필들만 먼저 설명 들어본다면 12번 퍼스트립, 이 마필들이 일단은 빠릅니다. 강하고요. 이 마필들이 이 중에서 특징은 포에버 칸은 선행력은 정말 발군인데 이 마필은 어찌됐든 간에 편하게 선행 전개를 펼쳐줘야 됩니다. 직전 경제도 포화주로에서 편한 선행 속에 간신히 버텼던 걸음이었고요. 선행 전개가 우선시돼야 된다. 이 부분이 핵심이고, 1번 킹스아이는 이 마필은 최근에 걸음의 변화가 얼마나 이게 돋보이냐면 지난 10월 30일이었죠. 이때 당시 우승을 했는데 같은 날 동일하게 5등급 마필 중에 우승한
1200m 마필의 기록이 1분 14초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킹사이 같은 경우에는 이때 거의 뭐 종반에 한 150m를 그냥 잡고만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1분 13초 3. 정말 빨랐죠? 어마무시하게 빨랐습니다. 기록 자체가. 그래서 최근에 킹사이가 제가 이 9월달의 경주를 지켜보면 이전에는 과정을 봐야 됩니다. 6월달, 5월달, 6월달, 8월달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 와, 이마필의 뒷심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는 예전 대비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구나를 느꼈지만 9월달 이마필이 선입전개를 펼치고 오마신을 이겼습니다. 아, 이때도 좀 긴가민가 했는데 저는 이때 깜짝 놀랐던 게 주폭이라든가 완벽하게 마필이 변했습니다. 킹사이 같은 경우가 그 정도로 걸음이 정말 좋았고, 그래서 저는 이 킹사이 같은 경우에는 거리 경험은 없지만은 기본적인 체형이 좋고요. 주폭이 정말 좋습니다. 또한 저는 이 마필을 선행 1번으로 보진 않습니다. 물론 빠릅니다. 선행을 놨을 수도 있고요. 게이트 2점 때문에 1700의 1번 게이트면은 금상첨화죠. 게다가 2역 기수. 그런데 저는 이 킹사이라는 마필을 따라가서도 되는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개상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다. 게다가 게이트 2점에 전개도 좋고요. 그러니까는 1번 마필, 제가 이 설명을 드렸던 게 1번 마필과 7번 마필의 차이점입니다. 포회복하는 정말 편하게 나서줘야지만이 입상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바로 이 12번 마필인데 제가 마방의 승부위도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현재 21조 마방에서 두 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0번 바디스타, 12번 퍼스트 드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양동 작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번에 포회복한도 내비두면은 그냥 꽂히는 마필, 1번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나서면은 어차피 이 마필은 저는 되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좀 더 괴롭힌다라면은 가능성을 바디스타가 종반에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이유는 퍼스트림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빠릅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는 초반에 퍼스트림이 만약에 선행을 강공을 펼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장 불리할 마필이 바로 포회복한이죠. 이 마필이 가장 불리합니다. 딱 선행을 못 받는 순간 이 마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퍼스트림이 빠르다. 그렇다 해서 퍼스트림이 57을 짊어지고 17주 만에 나와가지고 종반까지 버틴다? 이런 그림도 그려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유리할 마필은 바로 10번 바디스타라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10번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드린 김에 좋은 관계 여러분들 아시죠? 지난 10월 23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9월달에 경주를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무조건 된다. 10월달에 강편서에서 이 마필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복승시 19.5배, 쌍승시 40.7배였고요. 자, 이 마필이 조시가 난 게 직전에 57을 짊어지고 또 준우승을 했습니다. 종반의 추임력 발에 상당히 강점이 있게 했고, 좋은 관계라는 마필은 전천후입니다. 그러니까는 종반의 추임력도 되는 마필이고 직전과 같이 또는 그 전경주와 같이 선임력도 있는 마필. 부담량이 현재 58을 늘긴 했는데 별정 비형 방식이다 보니까는 부담량은 크게 염려스러울 부분이 없습니다. 어차피 포회복한도 57이고 퍼스트림도 57이고 킹사이도 56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부담량에 크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필도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반에 올라온다라면은 10번과 11번이 가능권에 둘 수 있겠죠. 이 뒤에 마필. 자, 중심에는 바로 1번 킹사이입니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킹사이의 그런 최근의 퍼포먼스와 주폭이라면은 이 마필의 잠적이라면은 저는 4등급 사이즈로 보지는 않습니다. 현 수준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3등급의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1번 킹사이를 이번 경주는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데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인기로 모을 수 있는 이제 7번 마필이죠. 7번 마필이 좀 불안 요소가 있겠고, 천군이라는 마필은 이 마필이 마체가 그다지 크지가 않은데 천군에 58이면은 천하의 문세영 기수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외산 마필이죠. 국산 마필한테 안 됩니다. 단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1번을 믿고 왔을 때 또는 7번이, 그러니까는 12번 퍼스트림이 7번을 견제를 하면서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라면은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번 바디스타, 11번 좋은 관계,
2번 천군까지는 일단은 가능권입니다. 물론 이제 천군은 좀 약세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가능성은. 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전개라든가 능력을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킹사인을 일단 저는 믿습니다. 1번 마필을 믿고요. 여기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 10번, 11번, 2번 순서대로 봤을 때는 11번, 10번, 2번입니다. 이 마필들이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여기에 앞선에서 이제 12번 퍼스트림이 만약에 선행을 못 받는다. 7번이 정말 편하게 댕을 받는다면 이 마필을 안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선책이죠.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7경주는 1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1번, 10번, 2번 이 3대의 마필을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제7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두 번째 승부처가 바로 이번 세 번째죠. 6경주 A급에 이어서 7경주 세 번째 승부처고 1번 마필이 현재 강력하게 인기를 모으는 과정이긴 한데 이런 흐름이라면, 이런 여건이라면, 이런 전개 예측이라면 중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2번 마필과 7번 마필이 인기를 주도하겠죠. 1번 쪽에 11번, 10번이면은 상당히 승부 경기로서의 메리트가 충분한 경주입니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로 현장에서 집중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800m 레이스. 이번 경주 역시 특별 경주고요. 레이팅 65점 이하. 그러니까는 3등급 마필 간의 최강자전입니다. 3등급 마필 간의 특별 경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혼전이고요. 쟁쟁한 마필들이 다 나왔습니다. 8경주. 가장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6번 럭키월드입니다.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키를 쥐고 있는데 럭키월드라는 마필은 3등급에서는 이미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된 전력이고 직전에 대통령배를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럭키월드. 대통령배라고 한다면 국내 국산 마필 중에 최강의 마필들 거의 뭐 1등급 아니면 2등급 마필들이 거의 줄을 잃었던 경기였고요. 거의 뭐 3등급 수준의 마필은 없었죠. 그래서 럭키월드라는 마필이 출전했을 때 와, 이게 어떤 의도였을까? 제가 볼 때는 마필의 걸음을 좀 늘리기 위한 차원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각보다는 정말 잘 뛰었고요. 인기순위 거의 꼴찌였는데 이 마필이 최종 성적이 7등이었고 이 걸음과 탄력의 내용이라든가 이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마필이 나오건 간에 럭키월드라는 마필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직전 경험 치르고 난 다음에 11월 15일에 파인기의 질병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로서는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훈련 강도라든가 또는 직전에 마바에서도 일정 부분 기대를 했겠지만 그래도 이 마필은 우승을 목표로 해가지고 강도롭게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 훈련 강도로 보면 그렇고요. 그냥 평상시 일반 경주에 나서는 대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대상 경주 출전을 했는데 상대가 강했지만은 기대 이상 잘 뛰었다. 그래서 저는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대상 경주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무리수는 펼치진 않았다. 그래서 이마필의 최근의 걸음의 성장세라든가 능력을 놓고 봤을 때 이 편성이라면은 6번은 가장 주목할 마필이다. 그래도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겠죠. 파행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현장에서 체중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이상만 없다라면은 6번 마필은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축입니다. 6번 마필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주요 인기 마필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외곽의 컴플리트 타임은 직전에 3등급 강편성이었습니다. 선행력으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는데 기록, 편성 대비 성적 다 좋았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컴플리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내측의 풀라인 골드라 마필과 선행 경합인데 소위 말해서 가장 빠릅니다. 기본적인 타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선행이고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직전의 걸음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버틸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바로 컴플리트 타임입니다. 그래서 주목하고요. 문제의 12번 더블 엣지입니다. 문제의 더블 엣지. 이 마필이 직전에 승급전이 이 강편성에 정말 강편성에 월등한 탄력으로 우승을 했고요.
게다가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기순위 1위입니다. 이마필이 인기순위 1위인데 항상 그렇습니다. 더블 엣지는 출발만 직전처럼 원활하게 되면은 능력마로 꼽힙니다. 왜? 이마필도 3간대에 나섰던 마필이죠. 앞선에 제가 티즈바로즈라는 마필, 4등급 마필, 이마필을 설명을 드리면서 3간대의 그런 존재감을 말씀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바로 윗순위가 더블 엣지였습니다. 더블 엣지. 그 정도로 기본의 능력은 좋지만 9월 24일 같이 이렇게 게이트 고착성 크게 늑발을 했을 때는 이거는 항상 불안불안합니다. 이런 마필들. 근데 이 마필이 왜 이렇게 많이 팔리냐면 직전에 기록이 좋았었고 강편성에서 잘 뛰었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많이 팔리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로. 근데 저는 이 마필을 충마로 놓고 가는 거는 항상 좀 불안합니다. 더블 엣지. 그렇습니다. 또한 뭐 기본의 능력상 건강하다라면은 럭키월드가 대통령배 뛰었던 이 마필, 이 성적을 냈던 마필이 절대 지류가 없죠. 냉정하게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축을 6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6번 마필. 이번 플라잉 골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군이죠. 이 마필도 비록 이번 경기가 승급전인데 최근의 경주 내용을 놓고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격이 다른 신의 마필로서 저로서는 판단이 되고요. 단순하게 이 마필이 순발력만 좋았던 게 아니라 보시죠. 앞선 전개를 다 펼쳤고 초반에 SNF 타임이 13초대인데 종반의 타입이 12초대입니다. 선행 또는 선입 전개를 펼쳤던 마필이 웬만한 추임마보다 오히려 뒷심이 더욱더 좋았습니다. 물론 다습주로 포화줄의 이점은 있긴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역시 플라잉 골드도 11번 컴플리트 타임 바로 뒤에 붙을 텐데 선입력으로 붙는다면 이 마필 종반에 무조건 승부됩니다. 게다가 열심히 타는 이동화 기수의 호흡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주목을 합니다. 5번 마필. 자, 이외의 마필은 이제 뭐 내치는 이번 원평 코드인데 원평 코드도 기본적인 능력이 좋은 마필이고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이제 기본적인 사이즈라든가 능력은 앞선에 설명드렸던 플라잉 골드, 럭키월드, 컴플리트 타임 12번 더블 엣지보다는 조금은 떨어지는 마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원평 코드가 추임마죠. 종반의 추임력으로 능력을 봐야 되는데 과연 이 마필이 더블 엣지라는 마필과 추입되기는 되겠느냐? 좀 밀리는 마필이죠. 그래서 이 마필 한 4순위 정도, 5순위 정도로 저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부연 설명을 들어본다면 이거는 제가 앞선에 6경주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더블 엣지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죠. 3등급 경주입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대상 경주에서 더블 엣지 바로 후순위였죠. 바로 5등 밑에 6등을 했던 티즈바로즈라는 마필이 4등급에 추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 티즈바로즈라는 마필을 세게 노리겠습니까? 이거는 부연 설명이고요. 자, 28 경주의 핵심은 6번 럭키월드입니다. 정말 현장에서 전혀 문제만 없다면 그냥 놓고 때려도 무방합니다. 그냥 놓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봤을 때 6번이 가장 세다.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선행, 컴플리트 타임, 12번 더블 엣지, 그리고 5번 플라잉 골드. 이 3대의 마필입니다. 만약에 6번 마필이 그러면은 상태가 생각보다는 썩 그렇게 좋지가 않다. 저는 그러면 대학 마필을 5번으로 봅니다. 5번 마필. 물론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컴플리트 타임 세고요. 추임력 더블 엣지가 세긴 합니다만 5번 마필의 전개 이점이라든가 이 마필이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 뒷심의 경쟁력은 그야말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6번 럭키골드라는 마필을 축으로 해서 11번, 12번, 5번을 노리는데 만에 하나 6번이 생각보다는 현장 상태가 덜이다. 그러면은 5번을 축으로 해서 12번, 11번, 6번 이렇게 차선책으로 저로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 일단은 6번 마필의 현장 상태를 한번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현장에서 팔려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배당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의심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거는 그 내부적으로 알게 모르게 그런 의지라든가 이런 게 배당판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8경주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18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레이팅 65 이하. 역시 3등급 마필 간의 특별 경주입니다.
특별경주.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자신있게, 정말 6경주 못지않게 자신있게 준비된 후반부의 A급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번 이제 9경주 A급 메인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 정말 쟁쟁한 맞비리고, 정말 이번 경주는 좀 특별한 게, 물론 앞선의 경주, 특별 경주도 강자들이 되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말 이번 경주는 3등급의 국산 마필 최강의 마필, 외산 마필의 최강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대거. 그러니까는 그만큼 기본적인 능력평가가 정말 중요하고요. 가장 센 마필을 여러분께 제가 설명드려 본다면 바로 11번 인천 캡틴입니다. 인천 캡틴. 인천 캡틴은 지난 5월 14일이었죠. 이때가 외산마 3등급에서도 정말 그냥 강했던 게 아니라 아주 강했던 편성이었습니다. 이 편성이. 저는 뭐 이 마필의 능력에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직전에 공백기를 거쳤고요. 실전 적응을 마쳤죠. 그러면 봐줘야 되는데, 저는 이번 경기 이 마필을 아예 빼버립니다. 왜? 파행이라는 계속 최근에 질병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마필 자체가 정상적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8주만에 나오는데 훈련이 상당히 약합니다. 직전에는 스포를 4바퀴나 돌리긴 했지만 오히려 이번 경기는 스포 조교가 없습니다. 준비가 어렵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능력은 세지만은 이렇게 아픈 마필, 그러니까는 질병 내역이 있고 훈련력 약한 마필은 게다가 이번 편성이 좀 강하다 말씀드렸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11번 마필은 저는 일단은 삭제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11번 마필을 지웠을 때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3번 스프링킹입니다. 저는 이거는 뭐 마필의 능력이고 의심의 여지가 단 1도 없습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 이번 경주의 전개점도 상당히 좋고요. 이 편성이 주요 마필들이 거의 추입형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스프링킹은 거의 뭐 단독 선행이고, 직전에 강편성에서 아쉽게도 조금은 무뎌지긴 했습니다만, 기존의 스프링킹이 완벽하게 정말 이거는 100%네요. 정말 100%입니다. 왜 100%냐? 이동화 기수가 이 마필에 4번을 기승했는데 2승 준우승 2회입니다. 여러분들, 스프링킹이 통산 성적이 21전 2승 준우승 2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동화 기수가 4번을 탔던 경주에서는 다 들어왔습니다. 1, 2등 다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이동화 기수가 기승하지 않았던 총 17번의 경주는 단 한 번도 이 마필이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동화 기수가 적임 기수고, 이 마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고요.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단독 선행 찬스고요. 게다가 강력한 인기 마필, 능력 마필인 인천 캡틴이 분할하더라면 믿을 수 있는 마필은 2번 스프링킹. 이 마필을 이번 경주에 믿고 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번 이제 9경주 A급 메인에서 배당을 노리긴 합니다. 강력하게 노릴 수 있는 보병 마필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적중에 정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배당도 안고 갑니다. 여러분들 확신 있게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 일단 이번 스프링킹이라는 마필은 믿을 수 있고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 국산 마필은 이제 눈을 돌려봤을 때 국산 마필 중에 센 마필은 야오 골든캣, 외곽에 있는 정문볼트입니다. 이뒤의 마필. 이뒤의 마필은 공교롭게도 직전에 맞대결을 펼친 바 있었고, 정문볼트가 아쉽게도 코차로 졌는데, 이번에는 부담 중량이 정문볼트는 그대로 58이고요. 야오 골든캣 직전 대비 1kg 늘어난 58입니다. 그러면 이 부담 중량만 놓고 본다면 정문볼트가 야오 골든캣보다는 여건은 좀 더 져졌죠. 좀 더. 일단은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 국산 마필 강자 12번 정문볼트, 6번 야오 골든캣. 이 뒤의 마필은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노림수의 마필입니다. 이 뒤의 마필. 자, 그리고 이제 2위의 마필들은 제가 여러분께 복병 마필 2뒤에서 마필 설명드리는데, 바로 이 8번 두손 장군. 여러분들 이 두손 장군이 마찬가지로 외산마 3등급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외산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은 11번 인천 캡틴, 그 다음에는 2번 스프링킹, 그 다음 순위가 바로 이 8번 두손 장군입니다. 두손 장군. 최근에 이 마필이 어떤 점이 좀 아쉬웠냐면, 뭐 상대와의 경쟁에서도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상대와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마필은 계속 밀렸던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 때문에 계속 고전을 했는데,
이 경주가 여건이 너무 좋은 게 어차피 별정 비용 방식으로 웬만한 마필들은 다 58을 집어줬습니다. 경쟁력 가지고 있는 마필들 2번 마필, 6번 마필, 8번 마필, 12번 마필 이 마필들이 다 58kg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두손 장군이 최근 대비 이번 경기 여건이 나쁠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그리고 58을 꾸준하게 짊어지면서 내성도 많이 쌓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목할 마필은 8번 두손 장군. 분명히 이 마필은 능력 마필. 최근에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주목할 필요 있는 그런 보병 마필이고요. 자, 이제 또 공개를 합니다. 발이 4번 더 스파이커가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더 스파이커가 이제 6세 마필이죠. 이 마필도 3등급에서는 이미 충분하게 나름대로 검증된 마필입니다. 능력상. 근데 지난 5월달부터 해가지고 이 마필이 공백기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직전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직전에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복귀전을 치렀을 때 훈련 강도가 그다지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스포 딱 2바퀴 돌렸고요. 그리고 나서 10주 만에 나오는데 병력이 수 없습니다. 없고요. 10주 만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무려 스포를 6바퀴를 돌렸고 6바퀴를 돌렸고요. 가장 중요한 적임 기수. 더 스파이커의 그동안에 7번 기승했던 최범용 기수는 1승 준우승 2회 7번 기승해서 이 성적을 냈습니다. 적임 기수죠. 통상 성적 한번 볼까요? 더 스파이커가 28번을 뛰어서 통산 1승 준우승 3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최범용 기수가 기승하지 않은 21번의 경주 중에 이마필의 성적은 0승 준우승 1회. 나머지는 다 최범용 기수의 기수에 손에서 성적이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승부 기수를 기승시킨다는 거는 뭐냐면 마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굳이 승부 기수를 기승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가 돼 있고 상금을 벌어야 되겠다. 확실하게 준비됐을 때 기승시키는 기수가 적임 기수고 승부 기수인 겁니다. 제가 앞서 이제 스프링킹을 말씀드렸죠. 이동환 기수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4번 더 스파이커도 최범용 기수의 기승에 이 정도의 훈련 강도라면 준비는 돼 있고요. 준비가 돼 있다면 무조건 승부될 수 있는 마필이 더 스파이커입니다.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입니다. 자, 오늘 메인 승부처입니다. 구경조. 일단은 2번 스프링킹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4번 더 스파이커, 6번 야후 골든캣, 8번 두손 장군, 12번 정문불투 이외의 마필 싹 다 지웁니다. 저는 이 선에서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동경마, 서울경마 후반부의 A급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이제는 뭐 특별 경주 다 끝났습니다. 10경주는 5등급 레이스고 11경주 마지막 승부처는 1등급 경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신예 마필의 잠재력 평가,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 평가죠. 이 능력 평가가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적중이냐 비적중이냐 이렇게 나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일단 3두의 마필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두의 마필은 3번 그린백, 4번 파인팜, 외곽에는 7조 마방의 10번 이다 나은 이 3두의 마필이고 먼저 지울 수 있는 마필을 설명드릴까요? 바로 12번 디스플레이, 스틸플레이, 죄송합니다. 스틸플레이 12번 마필인데 12번 스틸플레이가 앞선에 설명드렸던 3번 그린백, 4번 파인팜, 10번 이다나움보다 능력은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이 마필이. 그러면 제가 이 마필을 왜 지우냐면 스틸플레이 같은 경우가 직전 경주에 우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경주 승급전인데 직전 경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마필이 파인기가 좀 여파가 있습니다. 물론 현장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 확인은 필요한데 유축헌데 데뷔전 때도 이 마필은 습보를 4바퀴 돌렸고요. 직전에도 습보 4바퀴였습니다. 걸음은 정말 좋았죠. 종반의 탄력. 근데 이번 경주는 파인기 여파 때문인지 습보를 1바퀴밖에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모로 마필 상태가 좋으면 빡빡 훈련을 시키죠. 강도 높게 시행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전에서 성적을 냅니다. 그런데 스틸 플레이는 직전에 11월 19일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11월 21일, 11월 23일
연이어서 계속 파행기라는 질병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훈련도 약해졌고요. 제가 그냥 이 질병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결부가 됩니다. 항상 이렇게 질병이 있는 마필들은 뭔가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훈련강도가 약해지거나. 근데 이렇게 있는데 훈련을 강하게 시행을 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니까는 체중도 안 빠졌다. 그러면 세게 읽어줘야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 마필은 훈련 강도에서 일단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한 상대 마필이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인기 마필 중에서 제가 이 마필은 조금은 저평가를 합니다. 12번 마필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이제 주목할 마필이죠. 10번 이다나은 3번 4번인데 상당히 좋네요. 3번 그린백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5등급에 승급을 난 다음에 4등, 3등, 3등, 4등, 3등, 4등. 아쉽게도 입상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기록을 놓고 봤을 때는 기록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 마필이 좀 강했었다 라고 좀 인정이 되고요. 일단은 주목할 마필 3번 그린백이고 4번 파인팜은 그린백보다는 한 사이즈 위의 마필이죠. 4번 마필이 이 마필 오히려 공백기를 거치면서 정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스타트라든가 특히 종반의 뒷심의 완성도가 정말 월등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 마필이 4번 파인팜이고 자, 이 마필이네요. 바로 이 10번 이다나은이라는 마필. 이다나은 직전에 이 마필이 1000m를 1분 00초에 뛰었는데 와, 이때 건조한 주로였습니다. 이 주로를 감안해 봤을 때는 정말 이게 호기록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이제 정해졌죠. 3번, 4번, 10번을 봐줘야 되는데 과연 4번 파인팜이냐 10번 이다나은이냐 충마선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보는 게 4번 마필 여러분들 보시면은 3번 마필과 마주가 동일합니다. 이진경 마주의 마필들이고요. 이두의 마필이. 그러면은 그린백보다는 능력은 이다나은인데 직전에 이 편성의 이 마필의 걸음의 완성도를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5등급 1200m 레이스 무난하게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입니다. 이다나은 그 정도로 직전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종반에 한 100m는 거의 잡고 들어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당시에 게이트점은 있었고 편성이 강했던 레이스는 아니었는데 일단은 이 마필 자체 본연의 능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1번 게이트였고요. 기본적으로 스타트 발이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 스피드도 좋았었고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나섭니다. 보실 부분이 이제 종반의 걸음입니다. 이때까지만 200m 또는 150m 지점까지 이 마필이 추진을 가합니다. 추진을 가하면서 열심히 말머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때도 송재철 기수였죠. 그리고 이제 200m 지나가고 150m 시점에서는 여기서 이제 왼쪽을 보는 거는 모니터로 보는 겁니다. 이제 뒤에 이제 따라오는 마필이 어디 오는가 그걸 보는 거죠. 기승기수가 이때쯤에 여유가 있었구나. 이때부터는 그냥 잡고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최종 기록은 1분 00초 6했다는 기록. 정말 상당히 호기록입니다. 이때 당시에 같은 날 같은 군의 그런 기록 한번 볼까요? 한번. 이경주였는데 이때는 6등급의 1200m 레이스 1분 15초 1 그렇게 빠른 기록이 아니죠. 이게 만약에 정말 가벼운 주로였다면은 1200m에서만 1분 14초대 나와줘야 되는데 자로 이제 5등급의 1200m 레이스 1분 13초대 이 기록이 나와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5등급의 이 기록이라면 6등급의 1000m의 1분 00초대의 기록은 정말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다나은의 그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고 또한 두 번째는 이 마필이 데뷔할 당시에 스타트가 빠른 마필이 아니었습니다. 이다나은이. 그리고 데뷔 전에서는 따라가면서 종반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런데 직전에 이 마필이 앞선에 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누차 말씀드리는데 마필이 힘이 차면 그냥 따라가서 뒷심이 남는 경우도 있지만 마필이 힘이 차면은 스타트 스피드가 워낙 좋아집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고요. 제가 부산경마 이경주 금요일날 그 마필을 추천을 드렸을 때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스타트가 좋아졌다. 스피드가 좋아졌다. 그래서 단순하게 2단아운이 직전에 선행전개를 우승했기 때문에 세게 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변화 과정이 너무너무 뚜렷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조 마방 같은 경우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자항주사 정말 능력도 있고 예전에 18조 마방의 조교보였죠. 그리고 이제 7조 마방을 개업을 하면서 위탁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7조 마방인데 정말 능력이 있는 조교사입니다. 그런데 마필 자원이 고가의 마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마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적이 그동안에 계속 안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마필들이 들어왔다? 이거는 남다른 관리가 들어가고 그에 따른 기대치라든가 이에 따른 상금벌이에 따른 욕심은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주목할 마필이 10번 2단아운이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4번 마필이 만만치는 않지만 10번 마필과의 경쟁성으로서는 근소하게나마 10번 2단아운을 좀 더 세게 인정을 합니다. 10번 마필.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2위의 마필 3위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은 이미 뭐 능력은 나왔죠. 27번 뛰어서 준우승 1회인데 바로 이 클라우터가 최근에 이 마필이 걸음의 변화가 상당히 뚜렷합니다. 클라우터 11월 5일 경주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11월 26일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상권에 도전하기는 좀 벅차지만 3위권 도전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9번 클라우터입니다. 클라우터.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식경주 신예 기대주들이 많다. 특히 4번 파인판과 10번 2단아운을 주목할 마필인데 인기 순위는 아마도 4번, 3번, 10번, 11번 이 순위일 겁니다. 저희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10번 축에 4번, 그리고 3번, 그리고 9번 마필 이렇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경기입니다. 10번 축에 4번, 3번, 9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의 1400m 레이스 마지막 경주고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제가 금일경마에서도 마지막 승부 주력으로 중배당을 적중을 했는데 자 그만큼 마지막 경주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번 경주가 이제 1등급 레이스죠. 제가 본 1등급 레이스 중에서는 최근 대비 가장 약한 편성입니다. 그래서 좀 더 능력평가가 수월한 레이스로 보여지고 자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너무 배당 욕심보다는 제가 적중에 주안점을 두면서 정말 마지막 정말 기분 좋게 12월 3주차 경마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주목할 마필은 2번 왕복꽃, 3번 장산레이저, 4번 마이티지, 여기 외곽에는 11번 고업, 그리고 7번 원평가속입니다.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인기순위 2위가 예상이 되는 원평가속입니다. 현재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죠. 거의 뭐 다이렉트입니다. 이 마필 3월달에 4등급 준우승, 4월달에 4등급 준우승, 5월달에 4등급 우승, 그리고 3등급 승급해서 또 우승, 다이렉트로 2등급에 올라와서 준우승, 준우승, 우승, 준우승, 그리고 1등급에 올라온 마필입니다. 그야말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관건이 이제 1등급이죠. 2등급하고 1등급의 벽은 분명히 이거는 높습니다. 높고 두텁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원평가속이 어떤 장점이 있으며 이번에 어떻게 되겠느냐? 현재 원평가속은 50일의 부담 중량의 선행 선입형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선입 전개를 펼치긴 했지만 거의 편한 선입이었습니다. 거의 뭐 외곽에 2선을 붙어주는 선입이었고요. 아니면은 내측 최적의 전개 선행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주목할 부분이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이 마필이 아주 시원하게 이긴 건 아니었습니다. 이때도 다습줄의 편한 선행이면 여유있게 이겨줬어야 되는데 머리치프 나온비토와 거의 경합 양상이었고요.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마필의 근성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또 여유있게 이 마필이 이겼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눈에 띄고요. 직전 경주도 거의 뭐 편한 외곽의 2선 선입이었는데 거의 4분의 3만 시차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간신히. 그러면 과연 이번 경주 1등급 경주의 1400인데 과연 이제 원평가속의 편한 선행이 되겠느냐?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편한 선행 여부. 외곽에 11번 고업이라든가 여기에 12번 포에버 드림이 상당히 좀 빠릅니다. 특히 고업이라는 마필도 상당히 좀 빠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마필들이 만약에 경합을 들어갔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할 마필은 발이 4번 원평가속. 또한 내측의 장산 내전을 마필도 상당히 빠르죠. 최근에 이 마필은 완전히 조시가 났는데 직전에 대통령배 때 선행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그 빠르고 강했던 편성에서 이 마필이 선행 경기를 펼쳤던 마필, 그 마필이 장산 내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상대적으로 여러모로 7번 원평가속은 이번 경기 여건이 절대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현재 뭐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 중에서는 7번 원평가속을 조금은 접평을 합니다. 이 마필. 그래서 승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한 뒤에 인기 마필은 바로 11번 고업인데, 고업은 전형적으로 이 마필은 중단, 그러니까 단거리형 마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1400거리라면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편한 선행 전개 쉽지가 않고요. 자, 이번 경주 거리가 1400에 직전에도 1등급 승급전에 1400에서 이 마필이 무너졌죠. 게다가 외곽 게이트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봤을 때 11번 고업도 그렇고 7번 원평가속도 그렇고 여건 자체는 썩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주목할 마필 딱 4측의 3두의 마필입니다. 딱 3두의 마필. 2번 왕복꽃, 3번 장산레이저, 4번 마이티제. 자, 이 마필들의 경주를 하나씩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 3두의 마필이기 때문에 왕복꽃을 볼까요? 왕복꽃은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이고요. 추입마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연습주행을 하면서 2개월 만에 시즌에 투입이 됐던 레이스. 당시에 왕복꽃이 4위에 그쳤는데 이 걸음이, 그러니까 과정을 놓고 보면은 이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 이 전기를 놓고 보면서 다음에 웬만한 선행 강자가 없다라면 이 마필을 노려야 되겠다. 10번 게이트였죠. 출발이 원래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따라가는 마필이고요. 스킵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꼴찌로 따라갑니다. 꼴찌. 1400에 상대는 1등급의 강자 라운탑맨이 빠르게 레이스를 이끌고 있고 마이티고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레이스를 이끌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편하게. 근데 이 마필은 현재 꼴찌로 따라갑니다. 거의 또 최꼴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외곽에서 빼서 추임력을 발휘하는데 이때는 이미 4번, 3번이 너무 편한 전개였습니다. 내측 아주 곱게 따라오는 최적의 선행 전개였고요. 또는 선입 전개였고요. 그래서 이 마필이 추입이 여의치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의 탄력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미 뭐 이때 승부는 끝났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줬던 정정의 기수였고 종반의 탄력은 월등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왕복꽃이라는 마필이 지난 2월달이었죠. 이때 준우승을 하고 (2월달) 경주에 준우승을 하고 5월달 경주에 이 마필이 오픈 경주를 치렀는데 그때부터 이 마필이 조금은 부진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전개도 불리했고 입상은 못했지만 이 탄력, 예전에 보셨던 그런 탄력을 감안해 본다면 왕복꽃은 완벽하게 호전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2월달에 이 마필이 입상을 했을 때 바닥 추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선입권에 붙여줬던 그런 스피드감이었었고요.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직전의 탄력감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2번 게이트 이점이라면은 중상위권 전개 가능하고요. 거리 1400m 레이스라면은 종반에 승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2번 왕복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부담력이 이 정도 상당히 좋죠. 52의 부담 중량. 그래서 이 마필을 일단은 주목을 하고요. 그리고 장산 레이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직전에 입상에는 실패하긴 했지만 여기서 볼 부분은 이 경주는 국내 최강의 국산 마필이었다. 게다가 현존하는 국내 최강의 마필이죠. 지난주에 그랑프리 대상 경주 우승을 했던 위너스맨, 그리고 국내 최강의 라운퍼스트맨. 자, 라운퍼스트 이런 마필도 출전했던 경주였는데 볼까요 한번? 4번 게이트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이 빠르고 강한 편성의 이 마필이 선행을 받았다라는 게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빨랐었고 초반에 그 정도로 무리를 했던 레이스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종반까지 끈끈하게 4등을 기록을 했다. 4번 마필이죠.
1등급에서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미 1200m 레이스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한번 스킵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제일 앞선에 나서고 있는 장추혁 기수였죠. 빨간색 4번 모자, 검정색 모자입니다. 4코너까지는 그대로 선행을 전개를 펼치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중반에는 약간의 걸음이 좀 밀리는데 2000m 레이스를 선행을 이끌었던 마필치고는 끝걸음 매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마필이 거의 뭐 종반까지 끈끈하게 거의 입상 경쟁을 펼쳤죠. 100m 지점까지만 해도 거의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반에 조금 차이로 아쉽게 밀리면서 후미권 4위로 밀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이 정도의 탄력감이라면 이번 경주 네치케이트의 이점, 게다가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52의 부담 중량, 자, 이 메리트는 정말 상당합니다.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이마필이 있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원평 가속이라든가 고업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을 제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저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마이티즈입니다. 마이티즈는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인데 이마필과 원평 가속은 좀 내용이 틀린 게 마이티즈도 선입력도 있긴 합니다만 직전에 보여줬던 추입력, 뒷심발이의 완성도가 너무 좋습니다. 특히 마이티즈는 보유한 능력의 100%를 낼 수 있는 거리가 1400, 1600m에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1400의 거리가 절대 나쁘지 않고요. 게다가 52의 부담 중량. 직전에 한번 볼까요? 이 마필도 종반의 탄력이 상당히 월등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승급전이 많은 마필인데 저는 뭐 이 정도의 탄력감이라면 이번 경기에서는 무조건 승부가 된다. 10번 게이트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브라볼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좀 빨랐었고요. 따라서 이제 따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번 경기는 뭐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종반의 걸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4코너도 때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가 항상 선행을 나서는 마필이 버티는 그런 경주에서 바닥으로 추입으로 올라오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선행력 마필이 버티는 그림에서 바닥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그 마필은 좀 더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브라볼이 버티는 그림이었죠. 이때가 당시 종반까지 여유있게 버티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개라면 이 3번 마필이 버티는 그림이라면 5번, 8번, 11번, 6번, 2번, 1번 이 마필들 또는 7번 마필까지 이 마필들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냥 버틸 수 있는 그런 전개가 그려져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 2위의 몫은 바로 이 10번 마필 마이티즈였습니다. 3번은 여유있게 버티죠. 이 마필들이 버텨야 되는 게 이게 전개입니다. 그런데 외곽에서 매섭게 날라옵니다. 뒷심의 상대는 안 되죠. 압도했던 탄력감이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탄력감이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차피 선두권을 장산레이저가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중반에 올라오는 마필은 4번 마이티지, 2번 왕복꽃, 이 뒤에 마필이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경주가 바로 이번 11위 경주입니다. 물론 이제 3번 마필도 인기 마필이고 4번 마필도 일정 부분 인기를 모으고요. 2번 마필도 인기를 모으는데 상대적으로 이 7번 마필 원평가속과 외곽의 11번 마필이 인기를 또 주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주가 승부가 됩니다. 저는 마지막 경주에 누리는 마필은 정확하게 딱 3뒤입니다. 2번 왕복꽃, 3번 장산레이저, 4번 마이티지 이렇게 3뒤의 마필을 강하게 누리면서 마지막 승부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 경주는 2번, 3번, 4번 이렇게 3대의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호 경마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은 거듭 말씀드리는데 6경주, 9경주입니다. 이외에 4경주, 7경주, 11경주도 나름대로 자신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은 승부 경주에 좀 더 집중해서 현장에서 준비해서 최고의 한번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경마가 2022년도 경마는 다음 주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아쉽게도 마무리가 되고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종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다음 주에 최선의 준비를 통해서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해 주신 분들 현재 305분, 306분이네요. 구독을 해주고 계신데 올해 목표는 소기의 목적은 좀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달성을 했고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다음 주 마지막 경마를 한번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 1호 경마 꼭 건승을 화이팅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